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중국 수출 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양대 지수가 하락 전환한 이후로 힘을 내지 못했고요.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섹터별 변동성이 조금 컸었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흐름이었는지 또 그 안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빅키워드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랑 초전도체 테마가 시속 게임을 했는데 오늘은 초전도체가 하락 전환하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휴먼인덱스 아시죠? 네네. 맘카페 2차 전지 투자 인증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너도 나도 다 얘기할 때가 뭔가 과열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휴먼 인덱스가 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약간은 뭔가 고점 신호가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좀 봐야 할지,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까지 2차 전지 쪽에 좀 투심이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셀 같은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CATL 때문에 3세대 좀 배터리셀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면서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는 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위협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 이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그리고 소재 업체들 그리고 이제 광물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존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저는 좀 수주 부분들이 좀 기대는 분명히 좀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초전대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이동이 되는데 셀업체 쪽에는 생각보다 수급이 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대부분 들어가는 수급들이 장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소재 쪽으로 지금은 투심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셀업체들의 점유율 측면에 대한 주가 우려감은 분명히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 기대감의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하반기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지금 고성장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좀 기대감은 하반기까지도 유효한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연초부터 주가가 좀 2차 전지 쪽이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기대 수익률 부분들은 전반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을 가능성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차 전지가 밸류상 확실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밸류상으로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구간들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현 주가의 시점이 어느 정도의 좀 미래의 시점을 좀 반영을 했는지가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점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이 추가 수주 모멘텀 부분들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신규 개파 증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망 매물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쪽은 좀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밸류 부담이 있다는 건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다시 들어올지도 약간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수급에 있어서 에코프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수급을 좀 끌어당겨줄 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요 MSCI에 뭐 편입이 된다 안 된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면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 조정뿐만이 아니라 가격 조정까지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시간 조정까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SCI 편입을 되고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급적인 요인을 그렇게 막 과도하게 발생시킨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당분간은 일단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저는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누군가는 또 모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 가격대에서 살 것입니다. 팔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의 호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추가적인 뭐 모멘텀, 뭐 어떤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또 추가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쉽사리 좀 반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1차 전지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지금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오늘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도 있고 미국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폐배터리는 어떨까요? 폐배터리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돈이 좀 들어왔던 분야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폐배터리 쪽이 좀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폐배터리 쪽이 2차 전지 쪽보다 약한 이유는 사실 이 공정 부분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철제 케이스를 일일이 나사를 돌려서 작업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후에 2차 전지 쪽이 고성장을 하게 돼서 전기장치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 폐배터리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각 기업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점은 인력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용화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좀 미세한 작업, 이제 나사를 돌리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고용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각 기업별로 지금은 중요한 부분들을 폐배터리 쪽에서 원가 경쟁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 부분들이 있어서 타격이 크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비중을 계속 좀 모아가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시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기차 성장률 자체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나서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좀 미래 시점을 좀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폐배터리 쪽을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 부분들도 저는 딱히 아직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와 잠정 실적 자체가 하반기 들어서 지금은 좀 피크아웃을 쳤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엔 전기차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도 미래 시점을 반영을 하다시피 지금은 사실상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럼 배터리 쪽은 결국엔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쪽으로 수요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적인 조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저는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뭔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때 주가에 더 반응이 크게 나오게 되겠죠. 폐배터리 좀 모아갈 만한 시점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고유가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일단 그에 해당이 되겠죠. 고유가가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이 될 텐데 이미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게 조선주인데 고유가까지 겹치는 지금 조선주에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크릿컬 업종들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사우디 감산 기조와 더불어서 지금 흑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 말로는 뭐 WTI가 100달러를 넘기지 않겠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오를 때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조선 쪽이다 보니 지금 오늘 또 조선 기자재 업종부터 시작해서 조선주들 다 일괄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조선 지수까지도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수주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조선주들 아무래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앞으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와중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조선주들은 이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조선주들 지금이라도 네. 좀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사를 봐야 될까요? 기자재 쪽을 봐야 할까요? 조선사는 아무래도 좀 움직임 자체가 좀 폭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선사 쪽을 보시는 게 좋고 네. 나는 좀 짧고 굵고 화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자재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조선업종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니까 네네. 상반기에 턴 어라운드한 조선주들인데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주가에도 하반기에 좀 작용을 할까요? 저는 갈수록 조선사들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황금 사이클은 분명히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위쪽으로 잡히게 되면은 보통 산업 자체가 분모가 좀 상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밸류 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들은 계속 주가에 남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자체도 단기간에 상승해준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평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주가가 앞으로의 실적치를 반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밸류는 지금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줄 가능성이 있는 지금 조선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조선주들이 강하게 좀 주가 상승을 해주게 되려면은 결국엔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그 레벨을 유지를 좀 해줘야 되고요. 지금부터 좀 추가 수주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경기 부양책 부분들을 전반기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다가 이야기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우려감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은 상승 기조로 또다시 좀 탈 수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를 한 번 더 펌핑을 시킬 수 있는 제약적인 부분들이 좀 카드가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좀 경기 부양책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모멘텀이 만약에 부재를 한다고 해도 일단 지금 하단은 확실하게 좀 다져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하방으로 좀 빠질 만한 제약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조선사에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주 부분입니다. 이미 좀 수주 잔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수주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감이 일단은 주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메탄올 DF 위주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발주 계획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주에 대한 계획성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주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조선주들을 조금씩 담아가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이미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조선주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하반기에 주도주로 꼽히는 섹터 중에 하나도 로봇입니다. 로봇을 세 번째 키워드로 보도록 하죠. 2분기에 쉬어갔었던 로봇주가 하반기에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 모멘텀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확대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로봇주가 꿈틀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까요? 사실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는 물류랑 협동 쪽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인 좀 로봇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로봇도 어떻게 보면 좀 협동 로봇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공정 쪽, 2차 전지 산업 쪽이나 전장 산업 쪽으로 좀 수출이 되고 있는 로봇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저는 연이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인력난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계속적인 가동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피크아웃을 쳤다 하고 나서 감산 부분에서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가동률을 가동을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엔 지금 라인에서 인력난이 부족하게 되면은 로봇을 대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기업들이 많죠.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금씩 다변화를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대기업의 좀 전략적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즌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국내외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외를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사업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쪽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을 하면서 로봇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시를. 그래서 지금 각 사업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된 부분들이죠. 이슈가 시작이 되면은 연이어서 연결고리식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기업들을 지금은 위주로 좀 봐야 할까요?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 네.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했냐, 네. 획득을 했냐 이 부분인데 저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과 관련해서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런 정책과 더불어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정부 정책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뭐 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만약에 겹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서빙 로봇 이런 거보다는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할 수 있는 그 협동 로봇 그리고 감속기 이러한 관련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공략하시면 하반기에 좋은 수익 가져다 가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